자, 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장전시황입니다. 오늘 녹화는 29일날 일요일날 미리 좀 해놓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뭐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시장은 상승 랠리에 따른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됐어요. 그러면서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그냥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이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0.17%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2%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중국 쪽의 지표가 좀 나왔었는데, 11월 공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증가가 되는 그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업이익이 회복을 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좀 바닥을 치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까지도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호재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 시장을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게 되면 S&P 500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할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상승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상승을 강보합세까지 있다가 뭐 보합 정도까지 좀 마무리가 됐어요. S&P 500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강세 출발을 했다가 좀 밀려 내려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가 종가는 보합세, 약 강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 이에 뭐 애플이 조금 소폭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뭐 장비주들도 조금 조정을 받았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국내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좀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 뭐 이런 정도만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얘기를 트위터에 좀 날렸어요. 새로운 무역 합의와 더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증시의 최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더 상승을 해 나갈 거다. 뭐 그런 식의 좀 멘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치고 가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보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야간 선물 시장이 0.44%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쪽의 선물 매도로 하락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대주주 양도세는 끝이 났고, 그러면서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었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15거래일 만에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외국인들은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이 됐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죠. 보험 쪽에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이 조금 더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카카오,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 SDI, 호텔신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신한지주, KB금융, 삼성화재, 사마콘덴서, 휠라코리아, SK텔레콤, SK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배당량 효과를 활용하면서 금융주들을 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성장주 섹터를 좀 매수를 했고, 삼성 SDI나 뭐 카카오,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 뭐 실적에 있어서의 돌아서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12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은 9천억 정도, 9,60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12월 달 들어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했나라고 좀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카카오에만 거의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매도세는 더 강하게 나온 거죠. 시장의 주도는 여전히 신성장주, IT 이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뭐 내년도 시장에서도 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관 쪽에 있어서의 거래소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호텔신라, 오렌지라이프, 삼성물산, 코덱스 200, 삼성 SDI, 대한항공, LG디스플레이, 한진칼, 타이거 200, NH 프라임리츠, CJ제일제당 이런 식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여전히 ETF 쪽의 매수가 좀 많다라는 거. 전날 같은 경우,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줬었는데 이제 또다시 ETF 쪽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종목보다는 지수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사고 팔고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12월 한 달간 기관 쪽은 2조 5천억대의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종목보다는 ETF 쪽에 거의 뭐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흐름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은 뭐 SFA 반도체, 제넥신, 인트론바이오, 신라젠, 아이디스, 휴젤, MS오토텍, 에코프로, 헬릭스미스, 이오테크닉스, 삼천당제약, 코미팜, KMW, 엔지캠 생명과학,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도 IT 섹터는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이쪽은 1월달에 있어서의 이슈, 이벤트 거리와 성장주 이런 쪽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도 기관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SFA 반도체, CJENM, AP 시스템, 삼천당제약, KMW, BH, MC넥스, 원익 IPS, JYP 엔터, 에코프로, 동진세미캠, 바이오솔루션, SM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 기관 쪽도 IT 쪽, 제약바이오 쪽이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기관 쪽은 컨텐츠 쪽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한 모습들 놓고 봤을 때 중국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 내년도에는 중국 관련 섹터들의 흐름들이 조금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코스닥 기관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컨텐츠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종목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전날 뭐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IT 섹터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쪽 섹터들 같은 경우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왔었어요. 사실 증권 쪽 약했죠, 금융 약했죠, 보험 약했죠, 자동차도 약했죠, 그죠? 지주사, 그리고 철강 약했고요. 화학도 뭐 거의 그다지 좋지가 않았었고, 통신, 유틸리티 다 좋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인데,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제약바이오 쪽, 비메모리 쪽, IT 쪽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차별화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별권역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연초 이슈로는 제약바이오 쪽이 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올려드렸어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뭐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괜찮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업종 내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 올랐다가 또 올라가게 되면 소재 올라가고, 장비 쪽으로 넘어갔다 부품,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계속 IT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한 번 외적으로는 지금 보면
컨텐츠 쪽, 중국 관련 컨텐츠 쪽과 제약바이오 이렇게 흐름들이 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섹터들을 좀 압축해서 봐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군들 쫙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둔 그런 포지션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반도체 쪽은 조금 소폭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순환매 장비 쪽이나 이런 부분들, 순환매 아마 디스플레이 지난주 금요일에 디스플레이 쪽 괜찮았었고 비메모리 쪽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품 쪽으로 아마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여전히 성장 섹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20년도 내년도에서도 신성장주는 지속적으로 좀 발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선취매를 해서 한 번쯤은 투자 마인드로 보는 그런 전략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이 폐장일이에요. 폐장일인 상황인데, 30일이 폐장일인 상황인데,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좋은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좀 맺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내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려드리고 탐방 다녀왔던 기업들 올려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좀 많이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내년도에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